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보고체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전 국민의 애도와 추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발 방지 같은 것들을 위한 원인 파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사고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들의 어떤 늑장 보고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재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고와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용산 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집회 시위에 투입된 상황이었고 용산 경찰서장 외에도 정보과장과 경비과장도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태원에서 재난 발생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현장에 참가하게 되었고 현장 지휘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용산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나름대로 수습해보고 그 뒤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보고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죠.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상당히 늦어져 버린 상태였었고 그와 별개로 용산 경찰서에는 112 상황실이 마련돼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시에 서울경찰청 111 종합상황실에도 보고를 함으로써 대규모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도 별도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보고와 현장 수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고 체계나 지휘, 소통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서울경찰청이 용산경찰서랑 현장 상황을 공유했거든요. 그럼 이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이 참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이 사건 경찰의 책임을 물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현장 출동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서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현장 출동 경찰은 신고를 받을 때 곧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경찰청 111 종합상황실이 그 신고를 접수하고 네. 그 지령을 경찰서 상황실에 하달합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에 구체적인 지령을 재차 하달함으로써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장 출동 경찰은 막상 현장에 출동해 봤더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네. 경우에 다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주치 소란이나 범법행위, 주치자 보호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고 자체가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신고를 총괄해서 접수하는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이나 관할 용산서에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각종 신고를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압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상급기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순찰차 두세 대가 더 출동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규모 경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 대규모 경력은 파출소, 지구대 내지는 경찰서 단위에서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단위에서 동원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상황 판단을 전제로 서울경찰청장이나 상급 지휘관이 적시에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지 못한 이유, 적시에 동원하지 못한 이유가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시에 동원하지 못하였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네.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각종 보고와 지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에서 대응까지 그 어떤 매뉴얼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 지휘 체계로 돌아가서 이 지휘 체계가 지금 뭐 늑장 대응이다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어떤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우선은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이때는 경찰서 종합상황실이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은 이 상황을 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미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현장을 지휘하는 중간 감독자, 이 사건에서는 용산 경찰서장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 경찰서장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상황실관 지휘 보고 체계 외에도 곧바로
자신의 직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네. 이어서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결국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상급 기관, 즉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상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상급 기관이 그 보고에 맞춰서 대규모 경력을 적절한 장소에 또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보면 이게 경찰 내 계급이라든지 뭐 기관이나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상당히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인 보고 체계, 상황 실감 보고 그리고 각 지휘관 간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개인 간 전화를 통해서 현장 지휘관이 가장 최상급의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일종의 매뉴얼로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굳이 네. 매뉴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곧바로 보고한다는 것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보고도 가능한데 이게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중간에서 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빠져 있다면 이건 좀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곧바로 상급 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네. 대규모 경력을 급박하게 동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곧바로 직보를 한다는 의미이고 네. 그 직보 외에도 즉 긴급한 조치 외에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 체계는 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과 그 정보의 적절한 분석 내용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즉 네. 직보를 통한 적시의 상황 조치 외에도 적절한 정보 체계, 보고 체계에 따른 정보 보고가 이루어져야 후속 조치로서 대규모 경력 등 재반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재난에 온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임재 서울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 상활관리관 이 업무 태만이 확인됐다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뭐였나요? 우선 경찰서장은 상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상급기관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장에서 지휘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와 지휘 감독도 다소 늦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네.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은 무엇보다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종 상황을 취합해서 관련 보고를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